자, 이제 삼성의 새로운 휴대폰의 공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전 기밀이라고 꽁꽁 싸매고 궁금해하던 시절은 다 어디 갔는지 여기저기서 모두들 앞다투어 새로 나올 갤럭시들의 사양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중 마음에 드는 몇 가지 포인트와 굳이 이럴 필요까지 하는 부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딱 끊고 뭐 이렇게 진짜 이거 이거 방송 이렇게 컨트롤 해주시는 분들 계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온스크린 지문 인식입니다. 갤럭시 S10 플래그십 기종에 들어갈 기능은 실로 놀라운 것들이 많습니다. 디스플레이나 카메라나 성능이나 기타 등등 굉장히 많지만 그중에 가장 기대되는 포인트 중 하나는 바로 온스크린 지문 인식 기능입니다. 쉽게 말해 화면에 손대면 지문을 인식해서 잠금이 해제가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초음파를 활용해 지문의 굴곡을 측정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따로 지문 인식 센서라고 자리를 미리 파놓은 것이 아니라 화면에 손가락을 대면 지문을 인식하고 잠금을 해제해준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얼마나 괜찮은 이야기냐 하면 큰 화면으로 화면은 즐기되 지문을 인식하는 기능까지 그냥 컬러 디스플레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아이폰의 경우 아이폰 8까지는 지문 인식 버튼 기능이 홈 버튼에 있어서 인증 수단으로 작용을 했고, 삼성이나 LG폰의 경우는 주로 뒷판에 존재를 했었죠. 물리 버튼이던 뒷판의 센서의 위치만 존재하든 디자인에 한 가지 흠이 생기게 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잡스의 경우는 그래서 완벽히 매끈한 기기의 디자인을 위해 전원 버튼도 빼버리자고 했었던 일화도 있었다고 하네요. 물론 이제 홈 버튼은 그런 원에 대한 디자인을 되게 좀 선호해서 뭐 이런 거 버튼 다 없애고 기기에다가 이거 원 하나만 딱 뚫어 놓으려고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제품의 연속성은 디자인에서 상당히 주요한 포인트로 작용합니다. 이런 맥락으로 온스크린 지문 인식이 되면 화면에 굴곡이 생기지 않으면서 이 연속성을 가져갈 수가 있게 되죠. 온스크린 지문 인식 기술은 중국에서 비보 X20에 최초로 탑재가 되면서 주목을 끌었었습니다. 근데 뭐 그게 잘 되네 안 되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았죠. 하지만 국내 폰 중에서는 삼성이 최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여튼 이로 인해 뒷판에도 동그란 장치가 없고 앞판에도 없으며 그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매끈한 디자인을 선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뒷판에는 카메라 구멍만 이렇게 딱 뚫려 있게 되죠. 그래서 온스크린 지문 인식은 상당히 기대가 되는 포인트 중 하나라는 겁니다. 두 번째 기대되는 포인트, 3D 얼굴 인식입니다. 사실 이 기능은 아이폰에 이미 탑재된 기능이에요. 하지만 그 방식에서 차이점이 좀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나 저러나 3D 얼굴 인식이 삼성에 탑재되는 것이 왜 중요하고 왜 기대가 되느냐 하니 이것이 보안 수단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이폰 X을 쓰면서 정말 편리하다고 생각되는 포인트 중 하나가 바로 얼굴 인식이었습니다. 이것이 단지 이미지로만 인증되는 것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얼굴의 굴곡을 매핑을 해서 인증이 되는 방식이다 보니까 나의 얼굴 형태가 아니면 잠금이 풀리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뭐 물론 단점도 있긴 했었어요. 닮은 사람은 그냥 쑥쑥 풀려버려. 엄마랑 아들내미랑 얼굴이 겁나 닮았어. 그럼 얘도 풀리고 얘도 풀려. 그런 경우도 가끔은 있었는데 그런 경우가 흔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게 여기에서만 문제가 걸린 것이 아니라 얼굴이 닮은 사람이 있습니다. 엇비슷한 사람인데 이 A라는 사람이 자기 걸로 인증을 해놓고 B라는 사람이 얼굴이 살짝 비슷하게 닮았어. 닮은 꼴이야. 근데 이 사람이 되니까 안 풀려. 근데 안 풀리는 상황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얘가 이제 얼굴에 그냥 다른 경우의 수라고 판단을 해서 이 사람의 얼굴도 어느 정도는 인식이 되도록 이렇게 시스템이 바뀌어서 보안에 구멍이 좀 있다라고 이슈가 됐던 적이 한번 있어요. 물론 이제 그런 정도 부분에서의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기는 하지만 007 첩보 영화를 찍지 않는 이상이야 사실 그렇게 뭐 개인정보가 유출이 돼서 문제가 생길 만한 케이스는 거의 없다라고 봐도 무방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얼굴 3D 얼굴 인식이 굉장히 좀 편리한 부분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얼굴 그 페이스 아이디가 대다수의 어떤 은행 뱅크 앱에서 보안 인증 수단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체하거나 뭐 은행 앱을 쓸 때 굉장히 스무스하고 굉장히 편리하게 계좌 이체를 하고 본인 인증을 하고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뭐 광고하려는 건 아니지만 특히나 신한은행에서 굉장히 빠르게 도입을 했고 굉장히 편리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인증서 애초부터 거의 안 쓰고 있고 1년에 한번 갱신할 때만 좀 이렇게 등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얼굴 인증 앱으로 그냥 되다 보니까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을 좀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삼성에서도 이런 홍채 인식이나 이런 것도 보안 인증 수단으로 쓰이고는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삼성폰에서 그 홍채 인식으로 보안 수단을 사용을 해본 결과 아이폰의 경우 이렇게 그냥 쓱 대기만 하면 인증이 돼서 바로 풀려버리는데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잠금 해제는 그렇게 되지. 근데 뭐 어떤 금융 앱의 보안 수단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이제 특정 지역에다 이렇게 홍채를 맞춰야 되더라고.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는 안 그런 경우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써본 앱에서는 그랬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얼굴만 들이대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 맞춰야 되고 하니까 아이폰 X
10보다는 약간 좀 걸그적거리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아이폰 10은 굉장히 스무스하게 다 모든 것이 인증이 되니까 편리했는데 이건 조금 둘 다 편해요. 둘 다 편한데 삼성 쪽이 조금 더 걸그적거리는 느낌이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얼굴을 3D로 인식을 해서 얼굴을 알아본다, 나를 알아보는 휴대폰의 개념으로 넘어가게 될 경우에는 그것이 상당히 더 나은 사용감을 선사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보안을 인증하는 수단에서요. 물론 홍채 인식이나 지문 인식도 편리하고 빠르게 쓸 수 있지만 얼굴 인식이 상당히 빠르고 편리했다는 느낌, 그리고 최소 눈을 부릅뜨거나 화면상 위치를 맞추지 않아도 되니까 굉장히 스무스하게 진행되는 편입니다. 이 3D 얼굴 인식 자체가요. 그래서 갤럭시 S10에 3D 얼굴 인식이 탑재가 된다면 금융 결제에 있어서 기존보다 더 상향된 사용감을 느끼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대가 되는 포인트 두 번째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릴 항목은 바로 성능에 대한 부분입니다. 성능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좋게 보여지진 않아요. 근데 이게 뭐 엑시노스 9820이 좋네 나쁘네 뭐 이런 거를 떠나서 사용자 입장에서 굳이 이런 것까지 줘야 돼? 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이건 좀 기대가 안 돼요. 아니 현존하는 세계 최강의 휴대폰이 나올 건데 이런 엄청난 스펙을 탑재한 휴대폰에게 뭔 개소리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진짜 과해 보여요. 물론 사양별로 마련을 하고 있고 12기가 램 같은 경우는 최고 스펙이긴 합니다만 이 녀석의 존재 이유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단적인 예로 제 서브컴이 8기가 램입니다. 제 이제 서브컴 두 개의 컴퓨터 본체로 이제 방송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송출용 컴퓨터는 이제 보조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8기가 램을 탑재한 2012년도에 나온 i7 코어예요. 한 5년 전에 나온 CPU임에도 불구하고 녹화 잘 되고 송출도 잘 돼요. 문제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런 걸 봤을 때 이제 컴퓨터보다 더 뛰어난 휴대폰이 나온다는 건데 이 정도 되면 휴대폰에서 포토샵 돌리고 영상 편집 렌더링 하면서 유튜브로 동영상 봐도 성능 저하가 전혀 느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거죠. 근데 정말 문제는 이만큼 넣어놓고 이걸 쓸 일이 있을까요? 멀티태스킹을 3개 이상 돌릴 일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 동영상을 보다가 통화가 갑자기 걸려오면 알림 형태로 뜨겠죠. 이런 식의 어떤 세 가지 앱이 동시에 돌아가거나 동시에 액티브 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도 그건 잘 되고 있단 말이에요. 문제없이.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작은 화면에 이렇게 고사양 작업들을 돌릴 리도 만무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현재 이제 쓰고 있는 메인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32기가 램을 게이밍 PC로 세팅을 해놓고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걸 쓰면서도 드는 생각은 이걸 다 쓸까 싶은 거야. 예전에 위쳐3라는 게임의 어떤 그런 그 벤치마크를 돌리는 테스트를 봤을 때 8기가를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8기가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 그럼 32기가 램은 도대체 어땠으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야 이거 정말 다 써주는 게 맞긴 맞아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애프터 이펙트 영상 편집 렌더링 프로그램을 돌렸어요. 그러니까 32기가 램을 풀로 쓰더라고. 그래서 와 이거 램을 32기가로 늘려놓으니까 작업 속도는 확실히 빠르긴 빠르구나 이 생각을 하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고작 휴대폰에 이만큼의 사양을 넣을 필요가 있겠느냐는 거죠. 뭐 미래를 위한 포석이겠지만서도 이렇게 되면 사실 가격만 올라가지 사용자에게 그렇게 득될 건 없어 보이는 겁니다. 뭐 좋게 해줘도 문제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건 명백히 오버스펙이라는 거죠. 제가 휴대폰을 기계적으로 설계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만큼 넣어놨으면 넣은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이폰 XS Max도 4기가 램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200만원 돈인 걸 생각해보면 애플이 정말 도둑놈들이지. 이 자식들이. 뭐 여튼 그렇게 되고 보니 가격이 상당히 높아진다는 겁니다. 최고 스펙인 12기가의 1테라 용량은 168만원이라고 지금 언론에 공개가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폰 4기가 512기가 198만원에 비하면 가성비 폰이야 아주 이거 아주 그냥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은 1테라라는 용량은 초당 95메가를 차지하는 4K 고화질 영상을 3시간 분량가량 촬영할 수 있는 용량이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오지고 지린다는 거죠. 50기가짜리 스팀 게임을 20개 깔 수 있는 용량입니다. 아마도 이 용량을 다 채우는 것보다 휴대폰의 수명이 먼저 다 될 겁니다. 사진 플러스 동영상 촬영 빈도가 엄청난 저 같은 사람도 이만큼 찍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저도 10년 동안 찍어댄 사진과 영상 용량을 다 합쳐도 400기가가 채 안 됩니다. 그런데 1테라요? 정말 뭐 오버스펙이죠? 하지만 삼성은 이런 부분도 미리 파악하고 성능별 용량별 모델을 다 내놓고 니들이 원하는 거 가져가라고 이렇게 내놓긴 내놨어. 뭐 마냥 욕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런 걸 왜 공정까지 이렇게 들여가면서 굳이 만드냐 이거지. 일반적으로 100만원 내의 사양으로 구매하면 될 텐데 굳이 이런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었냐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언플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아주 진하게 드는 거야. 우리 삼성폰은 애플 스펙 따위를 씹어먹습니다. 뭐 이런 과시? 이런 용도겠죠. 뭐 어차피 물건 팔아먹는 회사에서 더 효율적인 마케팅 전략을 펼치는 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만 말 그대로 이거 진짜 오버하는 게 아니냐는 거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새로 나온 갤럭시 S10 상당히 좋은 폰임은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사용자 편의사항과 미래를 예견해 여러가지 포석을 둔 것은 정말 잘하고 있는 일이라 믿어 의심치 않지만 간혹 보이는 마케팅에 중점을 둔 스펙을 보면서 삼성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인가 싶은 생각도 잠깐 스쳐 지나가게 됐네요. 애플의 주가는 바닥을 향해 곤두박질 치고 있고 삼성은 여러가지 시기에 맞는 기술을 도입해 고객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어필해가고 있습니다. 좋은 휴대폰, 엄청나고 대단한 기술력의 집약으로 더 이상 전작과의 차이점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기술 발전 속도로 분명 삼성은 기술의 우위를 점할 겁니다. 삼성은 잘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처럼 세상을 열광시키고 변혁시킬 만한 혁신은 삼성에도 애플에도 남아있지 않은 것 같다는 씁쓸한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네요. 세계를 선도하는 두 기업이 그저 운용과 마케팅만 갖고 밀고 나가고 있는 생각이 진하게 드는 상황입니다. 여튼 2월 21일 새벽 4시죠. 그날에는 반드시 이제 새벽에 영상을 킬 거고요. 이제 생방송을 이 유튜브 채널의 화면을 통해서 생중계를 할 경우에 또다시 정지 90일을 먹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안 하는 걸로 하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시청자분들과 함께 이쪽에는 중계화면, 이쪽에는 제 이제 함께 이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채팅창을 제 생방송을 켜놓고 함께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새벽 4시라서 시간이 너무 빡세서 못 일어나실 분들이 더러 계실 것 같고 저도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좀 의구심이 좀 들긴 하지만 그날 반드시 생방송으로 다시 만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까지 점검이었습니다. 빠빠이.